시장님 먼저 감사의 정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한 2주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항권도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시정질문 앞두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차를 준수하고 뭐 조율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좀 배경에 앞서서 그동안의 좀 타임라인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년 8월부터 시작된 이제 건이잖아요. 좀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24년부터 계속 이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요 좀 느꼈던 것이 스텝이 많이 꼬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많이 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뭐 보고도 받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 실무자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8월에 이제 설문을 처음 실시를 했었죠. 누리집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 시민 의견 얼마나 수렴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522건 시민 의견이 취합됐는데 이 표본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네이버랑 구글 계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설문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그 내용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는데 그 찬반의 응답을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달라, 내가 한번 좀 구분해보고 싶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안 주셨어요. 좀 인정을 하셨고요. 부실한 답변들이 취합됐다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적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문항이 한 3개 정도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어떤 문항들이었는지? 디테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문항이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필요하다가 79.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상징공간 설치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뭐 그나마 좀 질문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9%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항, 세종로 일대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대학교 학부생도 이런 구성의 이제 질문을 바탕으로 뭐 기말 레포트를 쓰거나 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구 계획서를 쓰면 교수님들께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설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진행했다는 게 지금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시장님, 전에 이제 저한테 서울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저 또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뭐 주민자치부터 마을공동체부터 방금 말씀드린 교육 거버넌스까지 끝도 없지요. 대한교육에 대해서 시장님만의 철학과 약자의 동향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방금 논의를 하시겠다고 교육관님 말씀 주시고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바로 좀 실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도를 좀 나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청년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3차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하셨습니다. 2030년까지 1954억 투입한다고 하고요. 청년 성장 특별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음 민선 9기에 시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뭐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서울시 청년 정책을 가장 큰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계획이 맞습니다. 좀 어떻게 잘 계획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제 취임 이후에 미청단이라고 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주거나 취업, 뭐 미래, 또 문화. 그 이전에 연역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 기본 계획 3차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고 잘 만들어져 있는지 판단을 여쭌 것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계획입니다. 이 3차 계획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작년 9월에 이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고요. 작년 12월에 중앙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참조해 보셨습니까? 저희 계획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시너지를 이루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청년 성장주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청년 안심주택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안심이라는 공공 브랜드를 붙인 사업인데 사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후 구제로 대응을 이제 일관했는데요. 365억 원의 이제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에 45건, 22년에 22건, 23년에 10건, 24년에는 14건, 그리고 지난해는 0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에드가 휘경인데요. 입주가 4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이런 안심주택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 성장주택을 좀 설계한다는 게 제가 처음엔 좀 낯설어가지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청년 안심주택은 당초에 자본력이 빈약한
사업자들이 사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장단점이 있죠.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해야 청년들에게 좋은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력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고가 생기는데, 그거를 지금 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네, 패키지 방안 발표하셨고요. 지금 후속 자체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언급하신 이 휘경동의 에드가 휘경동도 마찬가지로 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지금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를 완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SH공사가 이 16호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신축 청년 안심 주택에 지금 공실들을 찾아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성장 주택.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모든 제도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충분히 답변 시간 선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서. 청년 오피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리빙 하우스 모델을 포함시켰는데요. 이것도 지금 민간에서 여러 모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민간에서 오픈한 한 코리빙 하우스 컨셉의 이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카페와 라운지, 워크스페이스 다 이제 이렇게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면서 뭐 싱글, 스탠다드, 이렇게 딜럭스까지 있습니다. 딜럭스 같은 경우에 지금 180만 원 가까이 이제 월세가 되고요. 1개월간 이제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월세 수준인 것이죠.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청년 성장 주택이든 청년 오피스 구상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가격대를 좀 보고 있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가도 있고 중가도 있고 저가도 있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장주택은 이미 취업을 한 청년층들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 인근에 직주 근접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인 만큼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피스의 경우에는 아직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니까 아마 저가 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제가 되고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지금의 특색에 맞게 청년 성장 주택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떤 정밀한 모델 설계 계속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하겠습니다. 청년 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여러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뭐 이제 마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강서, 강동, 중구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포에 관련해서는 전에 담당 부서 과장님과 팀장한테 또 보고도 받고 어떤 양질의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청년 센터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이전에 서울시의 여러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뭐 특정 시민단체가 뭐 중간 지원 조직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청년 센터의 생태계에서도 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담 장학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장님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바로 검색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담 장학회? 미담 장학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러십니까? 지금 거기 이사분들도 지금 서울시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과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이분이 뭐 저하고 자주 만나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 그 장학회가 여러 서울의 청년 센터들의 이제 위탁을 이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고용 승계부터 갑질 논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지금 뭐 잘 모르는 사이고 뭐 이제 뭐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러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강동에서는 지금 작년 연말인데요. 이제 이용자 대상으로 이런 문자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문구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종교, 성경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나온 메시지가 서울시 청년 센터를 이용하는 불도성 자수의 청년에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종교적인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느껴지시지요?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글쎄요. 뭐 내용을 앞뒤를 이 내용은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 전부입니다. 네, 이 내용으로 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성교육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사의 어떤 그 경력도 이제 미기재되고 홍보에도 명확히 나오지 않고 강의 내용도 성경에 좀 바탕을 둔 성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죠?
글쎄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성격의 각종 기관들이 그 종교의 특색을 반영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파악을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종교에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아니, 생각을 맞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띤 재단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기관 내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나타나지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집행되는지는 앞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이것만 공문 아니라 하나만 보고 아니요 지금 모든 풀스멘트를 보여드린 거고 이뿐만 아니라 중부에서는 수탁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공지가 나가고 수정이 반복되고 지금 시장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시장님과 관련된 장학회 또는 어떤 청년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수없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저하고 있습니다. 관련됐다는 거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제가 성함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분과 무슨 교류가 자주 있거나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감사의 정원부터 뭐 서울론, 대한교육, 청년 관련해서 이제 언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지금 오선을 도전을 앞두고 계시고 어떻게든 오랜 경력을 가진 의원님 시장님께서 뻔뻔하다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아니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요. 시장님 계속 말꼬리 잡으지 마시고요. 말꼬리가 아니죠. 끝까지 이렇게 의원님이 하시네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면 저도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겁니다. 저는 존중해서 충분히 답변 시간 드리고요. 그게 드렸고요.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 표현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말꼬리를 잡고 계시는데 말꼬리가 아니라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니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오히려 지금 충분히 제가 답변하지 못한 의원님한테 부분에 대해서 뻔뻔하다는 주셔야 표현을 됩니다. 쓰면 의원님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뭐 비판이라면 비판으로 그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비판입니까? 비난이지. 뻔뻔으로 지금 계속 하시는데 끝까지 전혀 어떤 사과하세요. 성격의 그런 게 없네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일한 주택 정책이 결국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야 말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속출하는데도 대안은커녕 부작용은 당연하다는 듯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특히 특정 종교 색채가 짙은 단체의 청년센터를 맡겨 포교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 시장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에게 말꼬리 잡으며 사과하라며 팔을 떠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만 다지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 이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함을 널리 공유해주세요.